너도 이런 적 있어? 딱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이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관계를 읽는 마음의 구조 때문이야. 오늘은 왜 애매한 친절이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지 그 심리를 7단계로 같이 풀어볼게. 우리는 보통 차가운 사람보다 애매하게 따뜻한 사람에게 더 흔들려. 이유는 간단해. 차가움은 선이 보여. 그런데 애매한 친절은 해석의 틈을 남겨. 그 틈에서 마음이 일을 시작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아니면 원래 저런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 감정보다 해석이 먼저 커져. 관계는 사실보다 추측으로 굴러가기 시작해. 신기한 건 사람은 분명한 거절보다 애매한 가능성에 더 오래 머문다는 거야. 끝났다는 말은 아프지만 정리되거든. 그런데 애매함은 다르지. 포기하기엔 뭔가 남아있고 기대하기엔 또 부족해. 그래서 뇌는 계속 계산해. 이 관계의 의미가 뭘까? 내가 뭘 놓쳤을까? 그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 상처보다 미해결감이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돼. 애매한 친절은 감정을 키우기 전에 먼저 해석 중독을 만든다. 상대가 준 건 작은 신호였는데 내 안에서는 큰 서사가 돼. 별말 아닌 메시지 하나, 짧은 미소 하나, 가벼운 배려 하나. 그런데 그 장면이 반복 재생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석하는 내 마음에 묶이기도 해. 두 번째 단계는 호의의 빚이야.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해. 이건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심리적 긴장을 줄이려는 반응이야. 그래서 작은 친절 하나도 마음에 남아. 커피 한 잔,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일, 힘들 때 건넨 한마디. 별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거절이 어려워져. 이미 마음속 장부가 열렸기 때문이야. 문제는 그 친절이 늘 충분히 선명하지 않다는 거야.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더 강해져. 사람은 명확한 거래보다 애매한 호의에 더 약해.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 어디까지 갚아야 끝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빚을 키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여기서 경계가 흐려져. 호의의 빚이 무서운 건 상대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묶인다는 데 있어. 상대는 그냥 한 행동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안의 양심, 예의, 미안함이 자동으로 관계를 이어.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내가 고마운 걸까? 아니면 미안한 걸까?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달라. 고마움은 따뜻하지만 미안함은 쉽게 복종으로 바뀌거든. 세 번째 단계는 모호한 신호야. 사람 마음은 불확실한 보상에 유난히 민감해. 늘 다정하면 익숙해져. 늘 차갑다면 포기하게 돼. 그런데 어떤 날은 가까웠다가 어떤 날은 멀어지면 뇌가 긴장해. 다음엔 어떤 반응이 올까? 그 예측이 시작되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보상 회로로 움직여. 그래서 애매한 친절은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해. 사실은 긴장일 때도 많은데 말이야. 이때 우리는 상대의 큰 행동보다 작은 변화를 더 크게 읽어. 평소보다 답장이 빠르네. 오늘은 목소리가 부드럽네. 내가 신경 쓰인 건가? 이렇게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지. 모호한 신호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석의 여백이 많아서 강해. 사람은 빈칸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빈칸을 사실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 그 희망이 커질수록 객관성은 줄어들어. 결국 중독을 만드는 건 친절 자체가 아니야. 예측할 수 없는 친절이야.
확실한 애정은 안정감을 주지만 모호한 애정은 집착을 부르기 쉬워. 내 마음이 자꾸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 좋아해서만이 아니야. 불확실해서 그래. 마음은 사랑보다 미완성을 더 오래 붙든다.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애매한 신호는 계속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하거든. 네 번째 단계는 자기 합리화야. 사람은 이미 마음을 쓴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보여도 먼저 해석을 바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인가 봐. 요즘 많이 힘든가 봐.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 해석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문제는 그 해석이 사실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상처를 덜 느끼기 위한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기 합리화는 마음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흐리게 해.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 남기게 되거든. 따뜻했던 순간은 확대하고 불편했던 순간은 축소해. 그러면 관계의 전체 그림이 사라져. 특히 애매하게 친절한 사람 앞에서는 이 경향이 더 강해. 작은 다정함이 변명거리가 되기 쉬우니까. 한번 좋았던 기억이 계속 판결을 미루게 만들어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고 느끼게 하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좋은 의도를 추측하는 것과 나쁜 패턴을 무시하는 건 다르다는 거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성숙해. 하지만 나를 지우면서까지 이해하려 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가 돼. 마음이 계속 상대의 사정을 설명하느라 바쁘다면 한번 멈춰봐야 해. 이해가 많아질수록 내가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지는지 그게 중요한 기준이야. 다섯 번째 단계는 자존감의 빈틈이야. 애매한 친절이 모두에게 똑같이 강하게 작동하진 않아. 특히 인정에 목마른 시기, 외로운 시기, 내가 나를 잘 믿지 못하는 시기엔 훨씬 크게 들어와. 왜냐하면 작은 다정함 하나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의 가치에 대한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날 챙겼다는 사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처럼 들리는 거지. 그래서 상대를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던 확인을 잃는 게 더 두려워질 때가 있어. 이 상태가 되면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느낌을 얻는지가 더 중요해지거든. 그 느낌은 달콤하지만 불안정해. 내 가치를 남의 반응에 맡기면 친절이 끊기는 순간 나도 흔들리게 돼. 중심이 밖에 있으니까. 이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확인받고 싶어 해.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확인을 잠깐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붙잡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자책이 아니야. 내가 지금 관계를 원하는 건지 확인을 원하는 건지 구분하는 거야. 이 질문 하나가 생기면 상대의 애매한 친절이 내 정체성을 흔드는 힘은 조금씩 약해져. 여섯 번째 단계는 기준 회복이야. 애매한 친절에 흔들릴수록 우리는 상대의 말과 순간에 집중해.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면 장면이 아니라 패턴을 봐야 해. 가끔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적인가, 힘들 때만 다가오는가, 평소에도 존중이 있는가, 내 감정을 편하게 만드는가,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가. 한 사람의 진심은 강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태도에서 더 잘 보이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해. 빚진 마음과 원하는 마음을 분리하는 거야. 고마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건 가능해. 하지만 그게 내 자유를 줄이기 시작하면 다시 봐야 해. 친절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복종의 이유가 되면 안 돼. 관계가 건강하다면 고마워도 편안해. 반대로 관계가 흐리면 고마운데도 숨이 막혀. 그 차이를 몸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아.
마지막 단계는 질문을 바꾸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질문만 붙잡으면 계속 상대 안으로 들어가게 돼. 대신 이렇게 물어봐. 나는 이 관계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나? 아니면 더 흐려지고 있나? 좋은 관계는 나를 축소시키지 않아. 오히려 말이 편해지고 기준이 또렷해지고 해석이 줄어들어. 네가 자꾸 작아지고 복잡해진다면 그건 사랑의 깊이보다 관계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는 신호야. 애매한 친절이 힘이 센 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호의의 빛, 모호한 신호, 자기 합리화가 한꺼번에 작동하기 때문이야.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분명한 사람보다 해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지 그 심리를 더 깊게 풀어볼게.